원통골 가는 길로, 이게 원통골이 표사 부정이 어쨌든 골짜기, 골이 있으니까 골짜기예요. 가느다란 길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골짜기에 옆에 가느다란 길이 있는 그 길 따라서 갔더니 이게 있더래. 사자봉. 사자봉이 사자 모양의 봉우리래요. 여기를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 너러 바위에 화룡새, 이거는 이제 여정이야. 일로 왔어. 이게 이제 화룡새라는 게 뭐 약간 물 고여 있는 그런 연못 그런 거로 간 거야 지금. 그걸로 되어 있더래요. 그거를 보니까 물이 막 굽이굽이 흘러가더래. 그래서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더래요. 여기서 늙은 용 있잖아. 여기 체크 하나 하고요. 천년 노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노룡은 자기 자신을 얘기해. 정철 자신. 또 원래 기본적으로는 물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정철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물을 보고 마치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 여기서 늙은 용이라고 굳이 늙은 걸 쓴 이유는 자기를 비유해야 되니까 오랜 나이가 든 오랜 경륜과 포부를 지닌 늙은이를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그 늙은 용이 그 호수에 그 강에 굽이굽이 서려 있는데 그 강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흘러가서 창해 넓은 바다까지 이어졌대.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풍운을 언제 얻어? 여기 좀 체크해보자. 풍운에다가 동그라미, 3일후도 동그라미, 푸른 세모 이렇게 해볼게요. 자, 풍운이라는 거는 바람 풍자에 구름 운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으로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풍운을 언제 얻어서 3일 후, 3일 후는 가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시원하게 3일 동안 내리는 비래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아래쪽에 봐봐. 음에 그늘진 벼랑에 이온풀 자라고 있는 풀을 다 살려내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얘하고 얘는 어쨌든 비 또는 비를 내리게 하는 거지. 이게 내리면 그늘에 있는 풀이 자라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품에서 풀은요 백성을 말해. 근데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여기 있어. 그늘진 곳에 있다고. 그럼 이 풀은 뭔가 시들시들하겠지. 뭔가 튼튼한 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은요 우리가 굶주린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그럼 저 굶주린 백성을 살려내게 하는 거는 이거랑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선정에 대한 포부다 라고 하고요. 좋은 정치. 했잖아 아까. 이거 시대 했잖아. 뭐 했어 그때. 그리고 풍운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선정을 베풀 기회를 말하고, 3일후는 그냥 선정이죠. 또는 임금의 은총이다 라고 해석해도 돼요. 총. 다시 여기에서는 화룡소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 고여있는 그 물과 흘러가는 걸 보고요. 연못을 보고요. 저 물이 흘러가서 바닷가로 이어진다 이거 떠올리면서요. 자기 선정에 대한 포부와 다짐을 하는 장면이에요. 됐지요? 김민재 괜찮아? 눈빛이 이상한데 보고 괜찮은 저기 보고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마하연, 묘기상, 안문제 이렇게 틱틱틱 찍고 가는 장면이야. 마하연이 지금 만폭동의 가장 깊은 곳이래. 묘기상은 그쪽 동쪽에 있는 불상이래. 그러니까 그 만폭동 속속 지금 돌아서 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안문제는 언덕. 제가 있으면 고개 제자야.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가면 그 고개 넘어가면 이제 바닷가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소를 이동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에 갔어. 이게 여정이에요. 체크.
불정대에 올라가니. 불정대가 고성군 서쪽에 있는 바위래. 너희 고성 아니? 네.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전라도. 거기 말고 강원도에 고성이란 곳이 있어. 거의 북쪽 끝이야. 거기 건너가면 바로 북한이에요. 가봤던 거. 북한에서 막 많이 건너오기도 하고 지금 그쪽이야. 그쪽. 찍고 가서 그쪽까지. 그래서 불정대에 올라가니 천심절벽을, 이렇게 천심이 천길이나 되는 절벽이 허공에 공중에 서 있더래. 이 말은 절벽이 진짜 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높은 이렇게 절벽 같은 산이 뭔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서 있겠죠.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앞에 팍팍팍 막힌 것처럼. 그거를 세워두고 은하수의 한 구비를 촌촌히 버여내어 봐봐. 은하수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은하수는 파란색으로 할까? 지금 이거는 어디에 갔냐면 12폭포에 갔거든요. 이 12폭포를 은하수로 비유하고 있어요. 12폭포의 한 구비를 촌촌히 마디마디 베어서 내어서 세워놓은 것 같더래. 그럼 결론, 이 천심절벽은 진짜 절벽이 아니죠. 뭘 뜻하는 건데? 12폭포인 거야. 하사의표. 그래서 12폭포가 마치 엄청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마치 절벽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한 구비를, 한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베어서 내어서 그거를 보니까 마치 실같이 풀쳐 있어서 배같이 걸어놨대. 여기서는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실, 배. 실은요, 얘들아, 한 줄기잖아. 그게 모여있으면 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실은요, 폭포의 한 줄기를 말해. 그러니까 12폭포의 한 줄기를 말하고, 이게 이렇게 모여있어. 그러면 그게 전체 12폭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실처럼 보이려면 이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봐야 되죠. 근경이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보면 실처럼 보이는데 멀리 보면은 마치 배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걸어 놓은 것 같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떠올린 거고, 도경하면은 산을 그려놓은 그림책에는 12구비 12폭포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거보다 더 많구나 라는 거야. 그만큼 화려하고 예뻐가지고 뭐가 되게 많더라. 그죠? 이상한 짓 하지 마. 좀 제발 플리즈. 그 다음에 이적선이라는 거는 당나라의 시인 200을 말하고요. 200이 이제 이셔서 고텨.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여산, 이게 중국산이라 했죠. 중국에서 유명한 산이 여기보다, 도곤이보다예요. 낫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여기도 고사성어를 하나 알아야 돼. 관련 고사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이백이라는 시인이 만여산 폭포라는 글에서 여산 폭포의 장관을 묘사했거든요. 멋있다 썼겠지, 당연히.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가 지지 않는다. 심지어 여기가 뭐한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나대는 자뻑. 괜찮다, 우리도 괜찮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얘들아, 여기까지가 산에서 구경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바다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너희가 아까 한 것처럼 느낌이 쭉쭉 올라가다가 비로봉 안 가고 내려왔어.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는 바다로 갑니다. 봐봐요. 산중을 금강산만 매양 늘 보랴 동해로 가자.
이렇게 이제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는 이제 약간 사람 냄새가 느껴져. 우리 지금 산에서는 이 사람 맨날 왕 생각하고 선정 얘기하고 우국지정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바다 가서는 바다가 너무 좋은 거야. 막 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살고 싶은데 일도 해야 되고 미치겠대. 막 이런 감성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갑니다. 이제 슬슬. 첫 번째, 나며 완부한대요. 나면은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타고 이게 이거야.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가 그냥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게 나무예요. 완보는 천천히 걷는다. 천천히 걷는다. 천천히 걸어가지고 산영루라는 누각에 올라갔대요. 그지? 그럼 산영루도 여정이야. 체크.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얘네를 본 거야. 영농벽계와 수성대도를 본 거예요. 여기서 보통 벽계라고 하면 벽계수라고 하면서 시냇물을 의미하고. 김민재 괜찮아요? 갑자기 눈빛이 왜 그렇게 됐어요? 수성대도 하면은 이건 새야, 새. 세조자. 그지? 그래서 맑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냇물과 수성 이러면 소리가 많은 소리가 많지 이쁘게 들리는 소리로 우는 새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자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새가 우는 소리를 마치 이별을 원망할 원자야.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고요. 얘가 우는 느낌이 마치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이건 사실은 누가 싫은데? 자기가 싫잖아요. 누구랑 헤어지기 싫어? 자연과 또는 금강산과 떠나는 금강산과 헤어지는 게 싫은데 마치 제가 싫은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할까요? 감정. 이입이라 하고 뭐라 미쳤어? 미쳐 이 새끼야. 그래서 이제 금강산을 떠나기 아쉬운 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는 깃발이야. 깃발 기자예요. 다 안 해요. 다 못해요. 관찰사의 행렬을 다 못해요. 상징하는 깃발, 여러 가지 빛깔이 넘나드는 듯 하는 게 깃발이에요. 깃발을 쩔치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는데 오색이 막 휘날리면서 넘노는 듯 하대. 어떤 느낌인지 이제 상상이 들어야 돼요. 자기는 이렇게 뚜껑이 없는 가마? 뚜껑이 없는 곳에 앉아 있어. 밑에 이제 신하들이 얘를 들고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가마잖아. 앉아 가겠지? 근데 이제 그 깃발을 막 이렇게 깃발 드는 애가 또 있겠지. 이렇게 깃발을 막 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막. 깃발을 따로 들어요? 따로 들어요. 저 정철이 형 드는 줄 알았어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가만히 그냥 이러고 있어. 너무 좋다 이러고 있고 앞뒤로 막 깃발 막 이렇게 흔들고 또 여기 보면 피리도 막 불어. 옆에서 막 피리 불고 피리 막 뿌뿌뿌 막 피리 불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장면. 그 장면이고 여기 옆에 이제 바다가 쑥 있는 거지. 이런 느낌. 그림 괜찮지? 이해가 쏙 되죠? 참고로 재밌더라고. 목일 줄 아는 거야. 아니 괜찮더라고 진짜. 그리고 이제 피리를 섞어보니 바다에 구름이 다 거치는 듯 하더래. 그리고 명사는 이제 모래길이에요. 근데 모래길이 우는 소리가 나는 모래길이래.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사그락 이렇게 밟으면서 갈 거 아니야. 그게 마치 뭔가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우는 소리야. 그럼 아까 그 감성 그대로 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 감성인가? 슬퍼하는 그 감성. 왜 슬퍼? 금강산 떠났으니까. 그 감성으로 모래에서 나는 소리가 마치 우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익숙한 물이 취선을 빚기 싫어. 취선이요. 체크 하나 합시다. 정철을 얘기해요. 이제 자기를 슬슬 신선으로 비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취했다라는 거는 지금 자연에 취했다라는 것이고
비스듬하게 실었다는 건 얘가 아까 남여완보, 남여에 타고 있잖아. 근데 너무 자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간다 이거지. 비스듬하게 이제 같이 실어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바닷가 근처에 두고, 옆에 두고 해당화 핀 곳으로 갔대요. 이쪽이 지금 속초인가 그쪽인데 그쪽에 지금도 바닷가 근처에 해당화 핀 곳이 있대. 꽃이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뭐 또 하겠지 뭐. 봐봐.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흰 갈매기 백구야. 그러니까 네모에 놓자. 백구야. 나지 마라. 나지 마라는 거는 뭘까요? 날지 마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벗인 줄 이게 시옷이죠. 지읒이 아니죠. 친구. 내가 네 친구인 줄 어찌아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새는 날아가잖아. 근데 가지마, 가지마. 나 너 친구일 수도 있어. 막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첫째는 갈매기 사람이 아닌데 얘를 너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나, 너 동등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것도 맞는데 맞아,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 친화도 맞고요. 무라일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치 자연 속에서 갈매기하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지. 가지마, 같이 놀자. 내가 너 친구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 약간 현대인은 눈으로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자연 친화. 그리고 나서 다른 데로 가요. 금난구를 돌아들어서 이게 이제 바닷가의 높은 벼랑 끝에 있는 동굴이래요. 여기를 지나가서 총석정으로 갔어요. 총석정, 얘들아, 정이 있으면 정자야, 정자. 보통 바닷가를 관망하려고 만든 정자가 있어요. 옛날 양반들이 거기서 놀기도 하고 술도 먹고 시도 쓰고 막 그랬던 곳이야. 그래서 총석정에 가니 대곡루 남은 기둥 다만 넷이 서 있더래. 이게 뭐냐면 이제 기둥이 넷이 이렇게 있더래. 이렇게 생긴 기둥 같은 게 4개가 있더래요. 정자가 이제 위에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뭐 대충 이렇게 정자가 있으면 정자에서 얘가 이렇게 본 거지.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대곡루는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이에요. 상상의 곳이겠지. 어쨌든 여기에서 남은 기둥,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았겠지. 크게 짓고 살았으면은 밑에 이제 기둥이 박혀 있을 거야. 집을 이렇게 받드는 기둥이. 집은 없어지고 기둥만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거지. 실제 그게 아니라. 그래서 대곡루에 남은 기둥이 다만 넷이 서 있구나. 이거는 4개의 봉우리, 당시 사선봉을 이렇게 이 사람이 비유를 한 거고, 봉우리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닷가에. 그래서 이걸 사선봉이라 부르는 거야. 근데 저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어쨌든 이 사람 보기에, 정철이 보기에. 그래서 저게 중국에서 유명한 솜씨가 좋은 장인의 이름이 공수라는 장인이 있었나 봐. 공수가 만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귀부는 귀신 도끼라는 것으로 약간 귀신들이 쓰는 도끼, 그러니까 뚝딱뚝딱 만드는 그런 거 있지. 그걸로 만든 것인가?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쁘다. 그래서 부태야, 육면을 무엇을 본뜬 건가? 이게 이 사선봉이 이렇게 육면체로 생긴 거죠.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저 어떻게 만들었지? 중국에서 만든 건가? 귀신이 만든 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과학을 배웠으니까 알죠? 이 원리를 알죠? 육면체가 왜 생겨요? 화산 폭발하고 나서 이게 물에 이렇게 차갑게 빠르게 만나면 이게 막 육면체로 되고, 제주도에 그런 게 많잖아. 김민재는 처음 듣나 봐요. 지우가 왜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마치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지. 그다음에 고성을 난 저만큼 두고요. 지금 고성에서 그걸 다 본 거야. 아까 고성 그 북한 가까운 그쪽에서 그거를 이제 제껴두고 3일포로 갑니다. 3일포를 찾아갔어요. 또 여기도 중요합니다. 3일포는요. 봐봐, 밑에 뭐라 쓰여서 4명의 신선과 관련된 곳이라지. 이제 자기 신선 사상 나올 거예요. 3일포를 갔더니
단서, 붉은 글씨야. 붉은 글씨가 완연하대. 그러니까 3일포라는 이게 보통 포자가 있으면 얘들아 너희 그거 알아요? 석호라고 해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물로 파여가지고. 맞아 어떻게 그림 못 그리겠네. 동해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튼 이게 왜 바닷물 때문에 파도 치면 이렇게 막 깎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깎여서 침식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모래가 쌓이면 여기가 막히거든. 이렇게 해서 생긴 호수거든. 이게 포가 있으면 보통 그렇게 만들어진 석호야. 석호. 저거를 석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형을 간 거야 지금. 그쪽을 갔더니 거기에 벽에 이제 약간 암석 같은 곳에 붉은색으로 뭔가 글씨가 쓰여 있었대. 근데 그 글씨가 뚜렷하게 남아 있대요. 근데 그 글씨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는 거야. 저 글은 예전에 4명의 신선이 썼다. 무슨 신선 화랑 4명이 써갖고 뭐 이름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 걔네가 쓰고 남은 흔적은 있는데 걔네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건 또 뭐야? 흔적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없잖아. 그럼 다 세월이 다 지금 이렇게 다 지나가가지고 다 없어진 거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이렇게 떠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흘 머문 후에 또 어디 가서 머물렀던 것인고? 그래서 사흘이라는 게 지금 3일을 사흘이라고 하죠. 나흘이 4일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3일포라고 불리는 거거든. 이 사람들이 여기서 3일을 놀았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서 또 어디 갔니? 니네 지금 어디 있어? 이런 지금 지명의 유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유담, 간성 남쪽에 있는 영랑호, 또 호수겠네? 속초에 있는 호수인데 그 중에 화랑 중에 영랑이라는 애가 발견하고 놀았다는 호수래요. 거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있니? 또 청간령, 간성 바닷가에 있는 정자인데 망경대에 몇 곳에 안 뒀던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어디에 갔니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자. 이것도 체크, 접동세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자, 계절이 바뀌어요. 백꽃이 벌써 이제 졌대요. 백꽃이 보통 늦봄이나 초여름에 피는 꽃인데 그게 벌써 지고 이제 접동새가 울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찐 여름이 시작됐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접동새가 슬피운데 애상감이 뭐야? 애상이 뭐죠? 그리움. 맞아. 그리운 마음을 얘기하고 또는 약간 슬퍼하는 느낌도 있어. 이게 살짝. 그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래 임금을 떠올리는 것도 있고 감정이입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입도 쓸까? 여기서 다시 조금 올라가셔요.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자, 전기를 떨티니 오색이 넘논한 듯 했는데 전기를 떨티 오색이 넘노니까 지금 이게 전기라는 거는 관찰사의 행렬을 알려주는 깃발이었죠. 오색이 넘노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고각은 붓과 필이니까 청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앞까지는 굉장히 슬퍼하는 느낌으로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막 갑자기 약간 전환되는 거야. 느낌이. 그죠? 막 색깔도 찬란하고 소리도 뿌뿌뿌 불고 그래서 아쉬움 감정에서 상쾌한 감정으로 감정이 전환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막 화려한 모습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길, 익숙한 무리, 말이에요, 말이. 이 말이 취한 신선을 실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약간은 이제 신선 느낌 나니까 도교적 느낌이 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신선 사상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다는 잠깐 제껴두고
해당 앞인 곳으로 들어갔는데 해당 앞인 곳에 갔더니 이제 중요한 백구가 나왔습니다. 그죠? 백구를 보니까 백구랑 같이 놀고 싶어하는 마음, 물화일체, 자연친화 이거 얘기했었고 그죠? 그래서 물화일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작품과 함께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총속정 갔더니 총속정에서 이제 사선봉을 받고 그거를 예찬하면서 뭐 어떻게 만들었는가 뭐 이러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자 공수의 성령인가 귀입으로 다듬었는가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슨 법? 네, 서리법이고요. 서리법.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공수라는 건 솜씨 좋은 장인의 이름이었고 그다음에 성령이라고 하면 연장을 만드는 일을 말해요. 연장을 어떤 저 기구를 만드는 일. 그리고 이거 뭐 이걸로 만들었는가 이러고 예찬하고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봉이 육면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육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왜냐면 동서, 남북, 상하 이거를 상징하거든. 이런 것들도 살짝의 도교적 느낌이 나는 것이고 상하면 형상한다, 본뜬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찬적 태도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어떠한 작품과 함께 연계되었을 때 예찬적 작품과 함께 연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파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포를 가죠. 3.1포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라시대 때 4명의 그 왜 화랑들이 놀다 갔던 곳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붉은 글씨로 이제 남겨놓는 그 절벽 끝에 붉은 글씨가 남겨져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선들을 추모한단 말이지. 사선들을 추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일 머문 회 어디로 갔는가 해가지고 이제 뭐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있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찾고 있지요. 아니면은 뭐 왕경대나 뭐 몇 군데에서 놀았는가 이러면서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야. 어디 갔니?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배꽃이 벌써 지고 접동새가 울고 있는데 여기서 계절의 흐름이 아까 얘기했지만 바뀌고 있다고 했고 늦봄에서 이제 초봄에서 늦봄, 그러니까 초여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애상적 느낌 난다 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제 낙산에 동쪽 언덕으로 가가지고 의상대로 올라갔어. 어디? 의상대요. 의상대로 올라갔는데 여정이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일출, 어머 세상에 벌써 해 뜨나 봐. 그러니까 뭐가 하루 지난 것 같죠. 이게 놀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일출을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상서로운 구름이 지피는 듯 피어나는 듯 육룡 6마리의 용이 충신이에요. 받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해가 막 뜨고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해가 막 이렇게 막 이글이글 뜨고 있겠지.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여기 근처에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붉은색으로 됐기도 하고 얘기하면 이렇게 막 원래 하늘은 약간 검은빛인데다가 붉은빛도 섞이니까 막 파란빛도 돌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상서로운 구름이 마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 피어나는 것 같더라. 뭐뭐 하는 듯 있으면 무슨 법? 지규법이에요. 지규법. 그리고 육룡이라는 것은 6마리의 용인데 보통 우리가 태양은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요 아이는 충신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비유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도 뭐뭐 하는 듯이니까 직유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이 일위더니 울렁이더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솟아오르니까 막 온 세상이 일렁일렁 막 이렇게 파도와 함께 바다와 함께 막 일렁일렁 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은 약간 일렁거리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천중 하늘 가운데 얘가 이제 떠가지고 하늘의 가운데 빵 이렇게 떴더니 너무 밝은 거야.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막 모래알도 셀 것 같고 막 얘네가 너무 밝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하늘 가운데 튀어뜨니
뜨니까 호발을 해리로다. 호발은 가느다란 털이거든. 가느다란 털까지도 다 셀 것 정도로 굉장히 밝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과장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해가 떠도 이거를 어떻게 가느다란 털까지 세겠니? 그죠? 과장법인데. 여기서는 아까 태양이 임금을 상징했잖아. 그죠? 그래서 임금님이 탁 하늘에 떠 있으면은 작은 털까지도 다 살펴본다 라는 뜻으로 임금의 총명과 또 뭐 예지, 뛰어난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걱정해요. 태양을 보니까 또다시 걱정스러운 거야. 아마도 열구름은 뜬 구름인데 뜬 구름은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름 같은 것이고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떠 있어가지고 해 근처에 머물까봐 걱정된다. 뭐뭐해라는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뜬 구름은 그러면 당연히 뭘 비유하겠어? 당연히 그죠? 간신배를 비유하겠죠? 간신이라 해도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떠가지고 임금님을 해할까봐 걱정해. 우국지정인 거지. 어쨌든 걱정하니까 조금 더 우국지정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뭔가 영군지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지? 그 다음에 200은 어디로 가고? 해타라는 거는 원래 이제 그 가래와 침을 의미하는 한자인데요. 여기서 보통 시인이나 작가에 붙이는 해타는 시인이나 작가가 남긴 말이나 글을 말해.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의 글은 남아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절은 200의 시에서 200의 시구에 이런 게 나와요. 200의 등금릉봉황대 안 써도 돼 그냥. 어쨌든 이런 시에서 한 구절이 있거든. 그 시의 한 구절이 남아있다 이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간신배와 임금 그러니까 이태백도 참으로 해타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그걸 읽어보니 천지간의 굉장한 기별 소식이 자세하게도 표현이 되어 있더래. 그래서 이 글을 봤더니 이 글이 굉장히 좋더라.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200의 시에서도 어쨌든 우국지정이 나왔으니까 연계되어서 나왔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어? 해질녘이 된 거야. 그래서 사양, 해질녘, 현산에 척죽, 철쭉을 잇따라 밟아, 계속해서 밟아, 문이발화, 계속해서 밟아서 우계지륜 하면 기슬단 신선의 수레, 기두자에 뭐 이렇게 수레run자 해가지고 신선의 수레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어쨌든 수레를 타고 경포로 갔대요. 여정이 이동했습니다. 경포로 갔고요. 그러면 우계지륜은 신선이 타는 수레인데 자기가 그걸 타고 경포로 가고 있잖아. 그럼 자기 자신을 뭐에 비유한다?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포로 갔어. 경포는 바닷가거든요. 경포대, 경포 해수욕장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경포는 또 호수야. 포가 있으면 쌤이 아까 말한 그 입구를 막아가지고 생긴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로 갔더니 이제 그 호수가 굉장히 예쁘더래. 심리 빙환을 다리고 고쳐 다렸대. 빙환이라고 하면은 얼음과 같이 하얀 비단을 말하는 것이고 하도 거기 호수가 잔잔해가지고 마치 비단을 다린 것 같대. 하얀 비단을. 그래서 고쳐 다린 거는 다리고 또 다리고 또 다리고 한 것 같대요. 그래서 경포 호수의 잔잔한 수면을 비유하고 있고 이거는 근경이야. 그죠? 그 다음에 양송 큰 소나무 숲에 울흔은 둘러싸여 있는 속에 슬카장 실컷 뻗어 있으니 뻗어 있다는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큰 소나무 숲이 계속 뻗어 있어. 펼쳐져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구나. 모래를 다 셀 정도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신선이란 말이 나왔으므로 여기서 도교적 신선 사상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빙환이라는 거는 깨끗한 흰 비단을 의미하는 거지, 원래의 개념은 뭐야? 이거가 비유하고 있는 것은 경포죠. 즉 이거 은유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근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근경에서는 울창한 소나무 숲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결이 또 잔잔한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어요. 원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이 사람이 바라보니까, 가까이서 호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호수가 잔잔하다 이런 걸 아는 거고, 그다음에 멀리서 바라보면은 물결이 잔잔하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야. 물결이 잔잔하다. 그죠? 그다음에 고주해람, 이거는 이제 배주자야. 외로운 배라는 거는 배 한 척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래서 배 한 척을 닷줄을 풀어서 띄웠어. 띄울 남자거든. 그래서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배 한 척 띄우고 정자에 올라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호수를 건너서 정자 위에 갔더니 강문교, 경포 동쪽 입구에 있는 다리 넘은 곁이래요. 그래서 강문교 넘은 곁에 대양이 거기로다 되어 있어.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바로 바닷가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바닷가로 이어지는 곳으로 이제 간 것 같아. 동용한다 하면 조용하다 예요. 조용하다, 이기상, 활원은 넓고 멀다라는 거야. 넓고 멀구나. 저 경계라는 것은 경포의 호수하고 바다의 경계 같은 게 이제 이어지니까, 공포호가 바다로 이어지니까 경계가 너무 멀고 넓다라는 것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 경포 호수가 여기에서는 동용하니까 이거는 조용함 정밀미, 그 다음에 이거는 넓고 머니까 광활미다.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고 경포 호수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밀미와 광활미가 나오는 거예요. 정밀한 것은 경포호, 광활한 것은 동해라는 것이지. 여기에 쓰여 있는 거를 또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기상이 조용하다, 경계가 아련하다 이렇게 되었는데 바뀌어 있잖아.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우리는 도치법이라고 하고요. 뭐뭐하다, 뭐뭐상, 뭐뭐하다, 이것도 대꾸법이겠지.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도곤, 이것보다 갖은데,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고 이거는 설이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넘어갈게요.